원하는 회사에 삼수를 해서 들어갔다. 내가 선택했던 직장은 꽤나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내가 합격한 날 우리 엄마는 나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 그래? 정말? 진짜예요, 엄마. 윤영이 붙었어요. 그날 나는 온 가족의 자랑이었다. 그렇게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을 드디어 내 삶에 끌어당겼고 삶이 나를 위해 꽃길을 마련해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첫 출근 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숨이 막히는 걸 느꼈다.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6시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음의 답답함과 부대낌이 느껴졌다. 신입이라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하고 1년을 버텼다. 1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도 하나의 일을 꾸준히 3년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 꾸준하지 못한 나를 질책하며 그렇게 4년이 지났다. 첫 출근 날과 같은 마음으로 4년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나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느껴졌다. 사무실에 있는 그 고통이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계를 바라보며 평소처럼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생각을 하는 나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시간이 빨리 흐르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흐르면 좋겠다. 그 말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빨리 흐르면 좋겠는 일을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깨달았다.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만 진짜로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나를 죽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선택하기가 너무 무서워. 돈은 있었지만 삶은 전혀 풍요롭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그 당시 나는 친구를 만나도 주말이 돼도 행복하지가 않았다. 고갈되었다라는 느낌이 딱 그때의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였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것만이 유일하게 나를 출근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충전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나에게 답이 들려왔다. 나는 그냥 살아있고 싶어. 나는 그냥 살아있고 싶었다. 살아있다는 건 내게 어떤 걸까? 오래도록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봤다. 어렸을 때 나는 로빈슨 크루소, 톰 소여의 모험담을 읽던 아이였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건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이었다. 그냥 살아있고 싶다고 말하는 나에게 나는 진짜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1년 뒤 죽는다면 내가 살고 싶은 삶. 어린 내가 꿈꿔온 맛의 인생. 내가 나의 어린아이에게 살면서 한 번쯤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사직서를 쓰고 그 길을 선택했다. 주변에 우려가 많았다.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두고 퇴사하는 게 맞지 않아? 결혼은 하고 퇴사하지 그래? 그런데 그 말들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엔 역부족인 말이었다. 나는 이미 내가 죽어가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냥 궁금했다. 해야 할 것들을 해내야 하는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면 그런 세상 속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어떤 걸 느낄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까? 나는 1년간 여행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으로 떠났다. 나와 내 아내 어린아이. 우리가 정한 첫 번째 목적지는 하와이였다. 그러나 물가가 비싼 데다 달러 환율이 비싼 이 시점에 하와이는 여행 목적지로 합리적이진 않은 곳이었다. 열심히 계산기를 굴려대는 어른인 나에게 심장이 다시 불었다. 갈 수 있는 곳 말고 네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이번 여행만큼은 머리가 선택하는 곳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여행지를 가라고 심장이 말했다. 나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하와이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오래도록 내가 잊고 있던 마법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15년 전 달빛이 나에게 들려준 말.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마법 말이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 마치 연극 속에서 다른 챕터로 넘어온 듯 삶 자체가 달라졌다. 나는 매일 살아있음을 느꼈다. 서울에서는 25평 아파트에 살았지만 하와이에서는 텐트에서 살았다. 서울에서는 연봉 6천을 받았지만 하와이에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노동을 했다. 그런데도 살아있다고 느꼈다. 행복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생생하게 존재했다. 그때 알게 되었다. 영혼이 느끼는 안전함은 사회의 안전망과는 다른 거라고. 내 영혼은 내가 나만의 행복을 쫓으리라 결심하자 안심을 했다. 그리고 내게 다른 세상을 보여줬다. 우리는 돈을 최우선 가치로 쫓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돈을 통해 다른 걸 얻고 싶어 한다. 바로 풍요롭다는 감정 말이다. 그런데 풍요로움이라는 감정은 돈이 있어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지구와의 연결감,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는 땅으로부터 오는 곡식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랑스러운 연결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감정, 그리고 하루 끝에 눈물 나게 아름다운 노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었던 감정들이 내가 돈 대신 나 자신을 선택하자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더 이상 현재를 죽이고 있지 않았다. 매 순간 나는 그곳에서 살아있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바로 사랑했던 기억들, 살아있는 순간들이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살고 싶은 삶, 내가 1년 뒤 죽는다면 살고 싶은 삶을 이미 살아보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의 마음으로 삶을 애틋하게 그리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에 있던 나처럼 힘든 과정을 보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 잘 버틴다는 것이 네가 정상이고 잘 해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이런 구조 속에서 네가 잘 버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게 너무나 정상일 수도 있어. 그 고통 안에서 진짜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다른 사람 누구도 네가 느끼는 느낌을 100%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만이 너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나아갈 수 있는 만큼만 원하는 선택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도와줘. 충분히 연약해져도 괜찮아. 그리고 넌 언제나 그랬듯 너만의 답을 찾아갈 거야.